오늘의 뉴스와 논평은 다른 날보다는 약간 길며 한국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현실적 이슈니 시청자 여러분들 잡담은 하지 마시고 모두 이 새로운 소식에 열심히 비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올라온 싱가포르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은 북한, 미국과의 유대 관계로 싱가포르 최적의 정상회담 사이트 구축이라 합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북한 모두 외교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트럼프는 목요일 두 지도자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런던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에서 원자력 및 핵 확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톰 플랜팅은 싱가포르가 훌륭한 위치라 말했습니다. 즉 그곳이 김정은에게 적대적인 영토가 아니며 친선의 영토이지만 그렇다 하여 거기가 김정은의 영토는 아니라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김정은에게 유럽보다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1975년 이래 북한은 싱가포르와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그곳은 보안군 정호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 대사관이 있는 은밀한 공산주의 국가에도 친숙한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을 선언한 이래로 안정을 보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보 국가를 육성했습니다. 북한의 국영 기업들은 과거 싱가포르 기업들과 합법적이고 때론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과 유엔의 유엔 보고서에 따라 의회는 제재를 지키기 위해 2017년에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중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미국에서도 환영받는 곳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자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대 기준의 오랜 지지자입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및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대형 미국 기업의 지역 본부이기도 합니다. 양국의 외교 관계는 1966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전 미국 주재 싱가포르 대사 데이빗 에러만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동양과 서양 간의 정직한 중재인이었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훌륭한 친구였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신중하게 노력했고 전 세계의 수도에서 신뢰를 얻었다 합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기업 철학은 정치에 관계없이 모든 곳의 무역 파트너를 환영한다 합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 회의가 한반도 평화 전망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싱가포르는 상호 불신의 유산을 가진 두 지도자 사이에 전례 없는 정상회담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즉 중국 인민공화국 시진핑과 대만의 마 잉주 라이벌 사이 또 다른 전례 없는 정상회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소중한 외국인 손님도 시위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시위는 지정된 면적인 2.4acre의 홍림 공원에서만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금 막 올라온 The Wall Street Journal 뉴스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날 때에는 한반도의 외교 해동으로 공동군사훈련을 시작했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15마일 떨어진 한국의 한 대대는 한반도에 대한 감축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해외 군사시설인 캠프 험프리의 광대한 텐트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장교들은 전투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하고 비충 시인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조정했었습니다. 지난 주말엔 Fall Eagle and Key Resolve로 알려진 연례 훈련에서 약 12,200명의 한국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을 사용하는 명령 및 통제 운동에 참가했으며 약 11,500명의 미국인과 290,000명의 한국군도 현장 훈련에 종사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이 공동 연례 훈련을 침공의 전주곡으로 비판하고 미사일 발사와 군사 보복의 위협에 대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복이 넘치면서 기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적대 행위로 기소된 미국 시민 3명을 석방하고 1년 넘게 구금한 선의 제스처로 대신했습니다.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 장소를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서 실망한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캇 테일러 한국의 8번째 미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수년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다 대결적인 접근으로 쉽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와 그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인 북한과의 군사적 전쟁을 대비하는 팀입니다. 테일러 대령은 우리는 40년 동안 해왔던 것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면서 8군은 28,500명의 미군 병력 중 22,000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대령은 2019년 7월까지 남한에서의 나머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군의 철수에 관한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핵실험 장소의 손상은 국제과학자 팀에 의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전 평가보다 더 광범위하다 합니다. 제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눈에 가장 띈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ighly anticipated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myself will take place in Singapore on June 12th. We will both try to make it a very special moment for world peace. 상세히 해석하자면 그 뜻은 나와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만날 것이며 우리는 둘이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특별한 순간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키포인트는 문재인 씨 이름도 판문점 선언도 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뜻은 남한이 한 일은 미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죠.
남과 북의 일은 그저 남북의 일이요. 지금 미국과 하는 일은 대단한 세계적인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결국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세계 평화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노력 때문인 것입니다. 매우 확실한 이야기지만 문재인은 이래도 낙동강 알, 저래도 낙동강 알을 뿌린 겁니다. 개돼지 국민들은 멍청한 바보들처럼 문재인에게 환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진정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지 문재인 씨는 그냥 든든하게 이용만 당한 거였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엔 매우 적합한 장소라 생각합니다. 우선 반미하는 대목군들이 안 보니 어떤 나라처럼 트럼프에게 위험하지도 않을 거며 솔직히 제가 만나본 싱가포르 사람들은 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변호사 등 지성인이긴 했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참 좋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영어도 유창합니다. 싱가포르의 공식 언어는 영어, 만다리너, 말레이어인 만큼 영어의 장벽이 크지 않을 듯 하네요. 인간의 관계에서 언어는 서로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그런데 문재인과 그의 부인 모두 세계 무대에 서기 매우 부족한 인물들로서 분명 트럼프와는 그리고 미국 영부인과도 단 0.0001%의 케미스트리가 없었을 겁니다. 케미스트리란 한국어로 전기가 통한다 혹은 코드가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어떤 케미스트리가 통한다면 두 사람 서로 언어도 잘 통할 것 같고 문재인보다는 김정은과 가까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나 문재인은 사실 비슷한 사상의 소유자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김정은은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치지만 문재인은 늙은 주자파니까요. 한국의 장점을 뜯어먹고 살면서도 그런 주사파 사상가라 함은 미국에선 절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문재인은 동맹국으로선 완전 배은 망덕한 인간이며 그 떨거지들 역시 모두 같은 부류니까요. 문재인과 그 내각 모두 미국 정상들에겐 혐오감만 주며 아주 미개하게 느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글로벌화되지 못했으며 사실 시빌라이즈 안 된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의 농구 선수 드니스 로드맨이 김정은 베스트 프렌드인데 한국선 보도 안 했겠지만 사실상 데니스 로드맨도 김정은에 대한 설명을 트럼프에게 많이 한 걸로 알려집니다. 사실 데니스 로드맨과 트럼프도 친구이거든요. 미국선 농구 선수 로드맨에 대해도 이번에 여러 번 거론되었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 알기 위해서 만약 로드맨이 김정은의 친구라면 트럼프랑 꼭 김정은이랑 친구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김정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영어를 못했지만 김정은은 그 점도 다르죠. 오히려 트럼프는 아들 같은 김정은에게 인간으로서 애정이 갈 수는 있어도 문재인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시에 반미하는 어금 미친 여자들이 물병을 차에 던지며 축제를 보였고 호텔까지 쳐들어가 온갖 난동을 부렸는데 문 정권은 그 문제는 처리했나요? 분명 안 했을 겁니다. 아직도. 왠지 제 생각엔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엄청난 반미주의자들 때문에 현 정권은 미국의 왼수로 보일 듯합니다. 여러분이 트럼프라도 안 그럴까요? 게다가 한국의 좌빨 여자들은 소도 때려 잡을 듯 드세고 징그러우니 참 추한데 그게 바로 한국 여자 이미지라는 것도 수치입니다. 지금으로서 완전한 끝은 모르겠지만 북한이 납작 엎드려 항복하고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진심 다해 인간적인 배신을 안 한다면 북한도 잘 살게 되고 세계도 평화로워질 것이며 원래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대단한 기독교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을 누릴 것이고 만약 북한이 과거처럼 속임수를 쓴다면 마지막 기회인 만큼 북한은 붕괴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야근 미국 프로들이 김정은을 꼭 그렇게 대할 듯 하지도 않고 그나마 김정은은 어린이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는데 그대로 놔두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결국 문 정권은 이래도 저래도 이젠 낙동강 오리알 신세이며 그가 보수들을 사악하게 이렇게 괴롭힌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김동수 박사님처럼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편이며 외국 국민들은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줄리 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허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줄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자.